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잡지도 않고 말했다. 유산 200만 원, 어머니와 반씩 나누자. 내가 혼자 다 가지는 건 불공평하잖아.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그 돈을 모으셨다.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나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런데 남편, 민호는 그걸 자신의 어머니와 나누자고. 우리는 결혼 5년 차,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평범한 부부였다. 내가 대기업 비서로 일하고 그는 중소기업 영업사원. 아버지의 유산은 우리에게 숨통이 될 터였다. 집 대출을 갚고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그래, 내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그 여자는 결혼식 때부터 나를 무시했다. 시집살이 제대로 못할 것 같아라고 속삭이던 그 입. 민호는 그걸 알면서도 왜 내 유산을 그쪽에 주려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바보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민호를 관찰했다.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며 뉴스를 봤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무거나. 이 속으로는 그의 표정을 분석했다. 눈동자에 죄책감은 없나? 입가의 미소는 진짜인가? 결혼 초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다. 이제 그 사랑은 돈으로 변한 건가? 회사에 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데스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싸움이 날 테고 이혼 소송까지 갈지도. 하지만 유산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내 거다. 그런데 왜 민호는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어머니가 뒤에서 조종하는 건가? 그 여자는 항상 민호를 조종했다. 엄마가 없으면 너 뭐 할 수 있냐? 라고 하던 그 말들. 점심시간 동료와 밥을 먹으며 물어봤다. 유산 받은 적 있어? 가족이 나누자고 하면 어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내 거지? 왜 나누냐?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맞아, 왜 나누냐? 하지만 나는 왜 고개를 끄덕였을까? 약한가? 아니, 아직은 참아야 한다. 서두르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불렀다. 아니, 시어머니. 전화로 물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유산 일은 민호가 말했지? 고마워, 지은아. 내가 착해서 다행이야. 착해? 그 말에 속이 뒤집혔다.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지? 하지만 나는 웃었다. 네, 어머님.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날부터 관찰이 시작됐다. 민호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어머니와의 메시지. 지은이 승낙했어? 빨리 돈 보내? 네, 곧 처리할게요. 배신감이 밀려왔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계획된 거였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그들은 이 유산을 노렸다. 내가 병간호로 지칠 때 민호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계산했다. 나는 참았다.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먼저 유산을 은행에 예치했다. 내 명의로. 민호에게는 아직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바보처럼.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다. 영업사원으로서 사람을 잘 읽는다. 나를 과소평가하는 게 그의 실수다. 밤마다 일기를 썼다. 아니, 복수 노트. 오늘 민호의 미소, 가짜. 어머니의 전화, 탐욕 그렇게 적으며 내 감정을 통제했다. 감정이 앞서면 지는 거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다. 시집살이, 직장 상사, 모든 게 그렇다. 하지만 이제 그 참음이 무기가 될 터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호가 물었다. 유산돈 언제 들어와? 나는 대답했다. 곧 속으로는 웃었다. 곧. 내 인생이 망할 때. 시간이 흘렀다. 2달째 나는 여전히 참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미소 뒤에 숨긴 탐욕. 어머니의 목소리, 그 속에 담긴 조종.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걸 끝내기 위해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복수였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잘하고 있어? 팀장 돼봐. 나는 수락했다. 돈이 더 필요했다. 복수에는 자원이 든다. 민호는 축하하며 말했다. 잘 됐네. 이제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겠다. 우리? 웃기지도 않았다. 그의 두리에는 어머니가 포함돼 있었다. 집에서 그의 서랍을 뒤졌다. 은행 통장 사본. 어머니에게 송금한 기록. 결혼 전부터였다. 내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댔다. 내가 모르게.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사이에 그의 핸드폰을 복제했다. 앱으로. 이제 그의 모든 메시지, 통화가 내 손에 들어왔다. 어머니와의 대화, 지은이 의심하나? 아니, 바보처럼 믿어, 바보. 그 말이 나를 바꿨다. 더 이상 임랭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관찰해야 한다. 그들의 약점을.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다. 당뇨. 민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 영업 실적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민호의 상사와 연결됐다. 회사 행사에서 우연히 민호 씨 일 잘하나요? 라고 물었다.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좀 부진해. 그 정보를 이용했다. 집에서 민호에게 말했다. 회사에서 내 실적 이야기 들었어. 조심해. 그는 놀라 물었다. 어떻게 알아? 나는 웃었다. 소문나. 그는 불안해졌다. 좋았어. 불안을 심자. 그 불안이 커지도록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민호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요. 그녀는 걱정했다. 그래, 내가 말할게. 하지만 나는 이미 민호의 일정에 가짜 약속을 넣었다. 그의 캘린더 앱으로. 영업 미팅이 취소되도록. 그는 화를 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다음에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매일 노트에 썼다. 오늘의 손실,
민호의 신뢰 마이너스 10%,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구. 이제 필요 없다. 그들은 이해 못해. 3달째, 민호가 물었다. 유산돈 왜 아직 안 들어와? 나는 말했다. 변호사랑 상의 중, 사실 이미 내 계좌에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숨겼다. 대신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회사 컴퓨터로. 유산이 지연된다는 편지. 그는 믿었다. 빨리 해결해.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좋았어. 더 짜증나게 하자. 어머니가 왔다. 집에. 지은아, 유산 잃었대. 나는 차를 타며 말했다. 고도 그녀의 눈을 봤다. 탐욕. 나는 그녀의 약을 바꿨다. 아니, 바꾼 척 그녀의 당뇨 약 상자에 비슷한 걸 넣었다. 플러시보. 그녀는 모르게. 건강이 악화되면 민호가 더 불안할 테다. 하지만 그날 밤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나인가? 사람을 해치다니 손이 떨렸다. 노트를 찢을 뻔했다. 하지만 떠올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이지은아, 강해져야 해. 임랭은 아무것도 안 바꾼다. 민호의 실적이 더 떨어졌다. 상사가 경고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의 메시지로. 그는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유산 돈이 필요해. 회사에서 잘릴지도 완벽해. 이제 그들의 탐욕을 이용하자. 내 달이 됐다. 이제 복수는 형태를 갖췄다. 민호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의 영업비리. 사실 내가 만든 증거. 가짜 이메일로. 그는 조사받았다. 집에 와서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속으로는 내가 시작했어.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플러시보 때문. 그녀는 병원에 갔다. 민호가 돈을 썼다. 그의 저축. 유산을 기다리며. 나는 웃었다.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똑똑한 여자아. 지은아, 유산은 고도. 내 마음이 뒤틀렸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버지가 나를 비난하는 꿈.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깨어나 울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임랭이 나를 죽였으니까. 이제 행동이 나를 살린다. 민호가 제안했다. 유산 나오면 어머니 병원비로 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계획은 달랐다. 유산을 투자했다. 주식. 민호 모르게. 돈이 불어났다. 그의 실적은 바닥.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친구 모임에서 민호의 비밀을 알았다. 그의 메시지로. 옛 연인과 연락. 지은이 유산 때문에 차마 배신의 또 다른 층. 분노가 폭발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그 여자를 찾았다. 소셜 미디어로. 그녀에게 메시지 보냈다. 익명으로. 민호가 유산 노려. 조심해. 그녀는 답했다. 누구세요? 나는 더 보냈다. 증거 사진. 민호가 화를 냈다. 누가 내 핸드폰 봤어? 나는 모르는 척. 왜? 그는 의심했다. 나를. 긴장감이 생겼다. 좋았어. 이제 게임 시작.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민호가 이상해. 유산 빨리 줘. 나는 말했다. 네, 하지만 병원에 가짜 청구서를 보냈다. 더 많은 돈 요구. 그녀는 민호에게 말했다. 빨리 돈 구해. 민호는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내 정신이 피곤했다. 회사에서 실수했다. 상사가 물었다. 괜찮아. 나는 네,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인간성을. 하지만 후회. 없다. 그들은 나를 먼저 버렸다. 5달째, 민호가 물었다. 우리 이혼할까? 충격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다. 왜? 너랑 있으면 불편해. 나는 웃었다. 유산 때문에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눈이 팔렸다. 나는 동의했다.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유산은 내 것. 그는 화냈다. 반 나눠. 싸움이 됐다. 변호사를 불렀다. 내 변호사,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그의 비리, 어머니의 압박. 법정에서 민호는 똑똑했다. 지은이 복수하려 해. 판사는 물었다. 증거, 그는 없었다. 나는 있었다. 메시지, 통화 기록. 그는 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 이혼 소송 중 복수가 본격화됐다. 민호의 회사에 더 많은 제보. 그는 해고됐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민호가 실직했어요. 그녀는 울었다. 유산 줘. 나는 시혼 후에. 민호가 찾아왔다. 제발, 돈 좀 줘. 그의 눈에 절박함.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왜?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미안. 늦었어.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가야 해. 어머니의 집에 갔다. 그녀를 봤다. 약해진 모습. 어머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는 말했다. 내 탓이야. 웃겼다. 내 탓. 그들의 탐욕 탓. 나는 그녀의 약을 원래로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건강은 악화됐다. 민호가 옛 연인과 만나는 걸 알았다. 추적 앱으로.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민호의 아내예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놀랐다. 이미 끝났어요. 좋았어. 그의 지지대 하나 무너짐. 소송에서 이겼다. 유산 전부 내거. 민호는 빚만 남았다. 그는 떠났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새 직장을 알았다. 다시 제보. 그는 또 실직. 내 삶. 회사에서 잘 나갔다. 하지만 밤에 혼자. 외로움. 이게 가치 있나?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그래. 임랭이 나를 죽일 뻔했으니까. 어머니가 입원했다. 민호가 돈을 구걸했다. 나는 보냈다. 적은 액수. 이게 끝.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빚을 늘렸다. 가짜 채권자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호가 의심했다.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 무슨 소리? 그는 증거를 찾으려 했다. 내 집에 왔다. 싸움이 됐다. 그는 나를 밀쳤다. 통증. 하지만 나는 웃었다. 경찰 불러. 그는 도망쳤다. 내 인성이 사라졌다. 거울에서 본 얼굴, 낯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6달째, 모든 게 절정.
민호가 파산 신청. 어머니 병원 퇴원 불가. 나는 방문했다. 어머님, 이제 어떠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내 복수야. 나는 웃었다. 아니요, 인과응보. 7달, 복수가 피크에 달했다. 민호가 나를 찾아왔다. 총기진 모습. 제발 그만해, 나는 말했다. 내가 뭘, 그는 울었다. 모든 게 내 짓이야. 이 증거를 내밀었다. 내 이메일 추적. 똑똑했다. 예상 못한. 긴장. 그럼, 그는 말했다. 경찰 갈게. 나는 웃었다. 가봐. 증거가 법적. 그는 망설였다. 내 약점.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 그의 빌이 더 많아. 내가 먼저 배신했어. 그날 밤, 그는 사라졌다. 어머니 병원에. 그녀는 말했다. 민호가 자살 시도. 충격. 내 탓. 아니, 그들의 선택.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너무 갔나? 병원에 갔다. 민호를 봤다. 약한 모습. 왜?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는 회복됐다. 하지만 망가졌다. 나는 돈을 보냈다. 병원비. 이게 마지막 차비. 어머니는 감사했다. 하지만 눈의 증오. 내 삶이 변했다. 승진, 돈, 하지만 빈 껍데기. 친구 없음. 가족 없음. 복수가 나를 고립시켰다. 밤의 생각. 이게 승리인가? 민호가 복귀했다. 새 직장. 나는 멈췄다. 아니, 멈춘 척 그의 삶을 지켜봤다. 그는 재혼 시도. 나는 그 여자에게 경고. 민호는 배신자. 그녀는 떠났다. 긴장 지속. 민호가 반격. 내 회사에 제보. 내 복수 증거. 상사가 물었다. 이게 뭐야? 나는 부정. 가짜. 하지만 불안. 이제 위험. 8달, 모든 게 뒤집혔다. 민호가 증거 모음. 법정 다시. 이번엔 나 상대로. 스토킹, 조작. 판사는 봤다. 나는 변호사 고용. 돈으로. 이겼다. 하지만 비용 컸다. 정신적. 내 심리가 무너졌다. 약 먹기 시작. 불면증. 이게 끝나나? 하지만 아니. 복수는 중독. 어머니 사망. 민호가 장례. 나는 가지 않음. 대신 꽃 보냄. 안녕히. 민호가 전화. 내 탓이야. 나는 내 탐욕 탓. 9달 후 모든 게 끝났다. 민호는 서울 떠남. 시골로. 빚 갚음. 나는 유산 불림. 더 부자. 하지만 행복. 없다. 거울에서 본 나. 괴물. 회사 그만둠. 여행 갔음. 하지만 추억 피함. 아버지 묘소. 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눈물. 이게 승리. 민호 소식. 새 삶, 결혼. 아이, 나는 지켜봄. 멀리서. 복수 끝. 아니, 내 안에 남음. 밤의 생각. 침묵이 나를 구할까? 아니. 행동이 파괴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 이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면 잃게 했나?